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에 접어들었는데요.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겨울방학이야말로 역전이 가능한 유일한 시기라고요. 꼭 누군가를 역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겨울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비축하는데요. 우리도 나의 에너지를 딱 모아서 응축해서 폭발할 그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저는 가을보다 겨울이 좀 더 독서의 계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좀 뛰놀기도 참 좋은데 겨울은 집에 있기가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해도 좀 짧으니까 집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일들이 많은데요. 그때 책 읽으면 딱 좋아요. 따뜻한 집안에서 책을 읽을 때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기나긴 겨울 내 안의 에너지를 응축해서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책의 분야는 바로 역사책입니다. 첫 번째, 역사책은 비문학 읽기에 입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왜 책을 읽으시나요? 이제는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만 책을 읽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려고 책을 읽는 분들은 이제 많지 않으실 겁니다. 책을 읽으시는 이유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고요. 성장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감동과 즐거움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기대한다면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철학 이외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지죠. 말랑말랑한 것만 읽으면 언제나 말랑말랑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무언가 그 이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뛰어넘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지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좀 더 높은 통찰을 원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좋은데요. 그때 첫 발걸음이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책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문학 정보책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역사책은 어쨌든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입문으로 읽기가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인문학 그리고 상식의 기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꼭 다 잘 알아야 되고 전문적 지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식해 보이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처음으로 교양 강좌를 듣습니다. 교양이라는 건요, 알아야 될 만한 걸 아는 겁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또 매력이 있고 함부로 하기 힘든 묘한 카리스마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양을 키우기 위해서도 다양한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 교양의 가장 기본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역사를 알아야 그 다음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렇고요. 과학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때도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역사책을 읽으면 확실히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나무와 숲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독해력을 길러줍니다. 이건 좀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요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단순하게 읽을 줄 안다, 독해력이 있다 이런 걸 좀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고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역사책을 읽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시대적인 흐름들을 쭉 타게 되잖아요. 역사의 유유한 흐름을 함께 거슬러 올라오면서 커다란 시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그 속에 사소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책을 쭉 읽다 보면 좀 커다란 시각, 숲을 보는 시각과 미세하게 디테일을 바라보는 나무를 보는 시각을 두루두루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읽기를 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할 때도 역사책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역사책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먼저 신화부터 읽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화는 스토리가 아주 매력있고 또 재미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라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한국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세계사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분들도 그렇습니다. 신화에는 다양한 은유가 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인문학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신화로부터 역사로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소설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사 같은 경우에 초안지나 삼국지와 같이 재미있는 그런 역사 소설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소설로 읽게 되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역사적인 지식도 좀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역사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제가 주구장창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용선생 세계사인데요. 이 책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적당한 사진, 그리고 지도, 사파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책을 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읽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많습니다. 15권이에요. 이걸 다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학생들이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입문서로는 이만한 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도 읽을 수 있던 입문서로는 전에도 소개했던 요 곰브리치 세계사, 이런 것도 입문서로 너무너무 적당합니다. 요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용선생 세계사처럼 학습적인 내용이 좀 강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래 나름대로 요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곰브리치 세계사는 워낙에 명저니까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중학생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별로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한동안 제가 아주 좋아했던 로마인 이야기, 요거는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요. 요거 로마인 이야기가 1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읽을 필요 없이 앞부분이 조금 더 재미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제가 한동안은 십자군 전쟁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오노 나나미 책인데 십자군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해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본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것도 또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유럽 중심의 역사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한 반항심이 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사나 아프리카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약간 요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기독교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역사책,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이제 젤롯이고요.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가라는 시각으로 좀 본 책이고요. 요 신의 이름으로라는 책은 종교 폭력의 진화적 기원이래서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인류학적인 시선에서 다룬 그런 책입니다. 제가 특별히 미술사 분야를 좋아하는데요. 같이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곰브리치 서양미술사인데요. 좀 두껍고 글씨가 작고 책이 무거워서 제 친구한테 좀 추천하고 욕먹었던 책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의 베스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시대를 훔친 미술, 이 책은 역사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미술사라기보다는 역사와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정말 재밌고요. 또 워낙에 강의를 재밌게 하시는 양정호 교수님이 쓰신 난처한 미술 이야기, 이 책도 시리즈로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자체에 대한 책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진짜 유명한 고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책 아직 못 읽었어요. 항상 읽으려고 했다가 다른 책 읽게 돼가지고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그냥 너무 유명해서 언젠간 읽어야지 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좀 읽기는 쉬운 책인데요. 유시민 씨의 역사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역사설을 바라보고 있는 책이거든요. 약간 메타
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도 잘 읽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를 건너뛰는 통섭의 영역에 있는 책들이 좀 뜨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책 역사책이긴 하지만 좀 과학적인 시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요새는 이런 책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시 너무 유명한 책, 요 총균색.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사실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역사책을 읽으신 분들은 역사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쓴 역사책, 이 책 그래서 정말 매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는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 수준을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거 제가 천병희 교수님이 완역하신, 그리스어를 완역하신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 이거 은근히 너무 좋았거든요. 원래 역사책의 양대산맥 하면 투기디데스, 또 한 사람은 헤로도토스잖아요. 제가 헤로도토스는 읽지 못했는데 역사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이런 고전 읽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은 왜 역사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책들을 읽으면 재밌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겨울 몇 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역사책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